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프로그램 관리 그리고 이 180SW에서 제공하는 부가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프로그램 관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뭔가 수정을 한 후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남기는 그런 과정들을 일련으로 다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메뉴인데요. 보시면은 제일 상단에 프로그램 관리로 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폴더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만들어서 저장하는 프로그램들은 이런 식으로 외경 곱하기 두께 다시 몇 번째 프로그램이다 라고 네이밍이 된 상태로 저장이 되는데요. 이 저장한 프로그램들을 새로운 폴더에다가 내가 원하는 폴더에다가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그런 본체다 하면은 내 폴더를 따로 만들어서 관리를 한다든지 내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은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 영상을 보신 후에 한 번씩 해보시면서 직접 뭔가 좀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설명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면은 지금 60 곱하기 28-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오비탈럼의 180SW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 네이밍이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이 네이밍 자체가 외경 곱하기 두께 다시 몇 번째입니다. 그래서 60은 외경이고요. 28은 2.8T를 입력했을 때 28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3T 같은 경우에는 30으로 나올 거고요. 그리고 뒤에 000 같은 경우에는 해당 본체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 같은 외경과 같은 두께를 혼용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첫 번째 아예 없어서 000부터 지금 숫자가 부여가 된 거고요. 같은 외경에 같은 두께를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생성하게 되면은 60 곱하기 28-001, 002, 003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있는 프로그램 관리 누르시면은 이렇게 진입이 되고요. 이름을 바꾸시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 위에다가 커서를 올려놓은 후에 네 번째 있는 이름 바꾸기를 이렇게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키패드가 나옵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 터치패드를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외부 키보드를 사용하셔갖고 이 키보드로 따로 이름을 입력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이밍을 전체 네임 자체를 싹 지운 후에 내가 원하는 그런 이름을 입력을 할 건데, 지금 현재 이 60에 28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스케줄 10에 50A에 대한 스펙이므로 네이밍을 스케줄 10에 50A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변경한 프로그램들을 실제로 내가 관리하는 폴더로 직접 이동을 시키고 싶다 하시면은 다시 쭉 올라가신 상태에서 체크박스를 꺼주시고요. 끈 상태에서 내부 메모리로 올라가게 되면은 세 번째 새 폴더가 활성화가 되고요. 이 활성화된 새 폴더를 누르게 되면은 내부 메모리 하이 폴더인 뉴 디렉토리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이름을 바꾸기만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STS304라는 재질에 대한 프로그램을 모은다 라고 하면은 이 프로그램을 옮겨서 사용하시면 좀 더 관리가 수월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관리를 누르신 후에 옮기실 프로그램 체크하시고 나서 STS304 이 폴더로 이동 또는 복사를 하실 수 있는데, 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동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X, 컨트롤 V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사와 잘라내기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동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동을 하기 위해서
현재 체크박스가 열린 상태에서 이 프로그램을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옮기실 폴더로 이 커서를 옮긴 후에 밑에 이 네 가지가 활성화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나서 이동 또는 복사를 해줍니다. 지금 이동을 할 거니까 이동해서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요. 이동을 시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종료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전원을 껐다가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이런 게 종종 발생하긴 하는데 이게 시스템적인 버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점점 되면서 이제 개선이 될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 지금으로서 해결 방안은 이렇게 껐다 켰다 하시면은 해결이 되는 걸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되고 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하시기 전에 저희가 이제 사용하시는 업체들에 방문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씩 인지를 하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이 나갔다고 해서 좀 당황하지 않으시고 바로 대처하실 수 있게 이런 경우에는 껐다 키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관리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프로그램, 이름을 바꿨던 프로그램을 또 옮겼었는데 그게 옮겨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스탠다드 폴더 들어가 보고요. 스탠다드 폴더에서 STS304로 옮겼었죠. 그래서 STS304로 들어가면은 내가 옮겼던 프로그램이 여기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삭제라는 경우는 많지는 않겠지만 그 데이터를 쌓아 나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고, 삭제라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이 되지만 삭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려드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프로그램 관리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래서 원하시는 폴더 또는 프로그램을 삭제할 수 있게끔 체크박스가 뜹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없애겠다 하면은 체크를 하시고 나서 삭제, 세 번째부터 삭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선택 파일 또는 디렉토리를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이때 얘를 누르시면은 삭제가 됩니다. 이 삭제를 한 후에도 종종 이 화면 전원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소프트웨어적인 좀 충돌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니까 아까처럼 껐다 켜는 거를 해주시면은 정상적으로 삭제가 되고 사용하시는 데 지장은 없으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가보고요.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이 프로그램 관리에서는 내가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또 내가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볼 수 있는데, 보시면은 이 별표 표시도 있습니다. 별표 표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즐겨찾기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이렇게 체크하게 되면은 즐겨찾기 삭제라고 뜨는데, 이걸 삭제하게 되면 별표가 사라지죠. 여기서 한 번 더 체크하게 되면은 즐겨찾기가 나오고, 이 즐겨찾기를 추가를 하게 되면은 별표가 생깁니다. 이 별표가 생긴 상태에서 체크박스를 끄고 다시 나가지죠. 체크박스 끈 상태에서 맨 위에 즐겨찾기 가시면은 주로 사용하시는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체크해 놓고서 즐겨찾기로 바로바로 꺼내 쓰실 수 있게끔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한꺼번에 저장해 놓으시고, 또 뭔가 내가 주로 쓰는 프로그램이 뭔지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계시면은 이 기능이 그렇게 유용하진 않을 텐데, 좀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사용하는 본체다, 또는 이 헤드들을 또 사용해야 되고 이런 경우다 하면은, 여러 사람들의 손이 타는 그런 장비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좀 관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해주면 이 즐겨찾기에서 바로 꺼내 쓰실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폴더 같은 경우에도 삭제를 할 때 보면은 프로그램 관리를 누르신 후에 체크박스가 뜨게 되면은 체크를 하시고요.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삭제 버튼을 누르셔서 삭제하게 되면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서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름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이름으로 짓게 되면은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에다가 이렇게 네이밍 해놓은 것처럼 다시 1번, 다시 2번, 아니면 날짜 이런 것들로 정리하시면 조금 더 편하겠죠.
네, 이렇게 하고서 일단 프로그램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이 180SW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의 부가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정에 먼저 들어가시고요. 설정에서 언어를 바꿀 때는 이 시스템 언어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언어, 화면상의 언어를 출력되는 언어들을 바꾸려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 이쪽에서 시스템 언어를 잉글리시 US로 바꾼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영어로 변하게 되고요. 다시 한국어로 바꾸게 되면은 한국어로 돌아올 겁니다. 뭐 프린트 시 출력 언어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종종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의 피드백을 받아보면은 이 오비탈럼사의 프린트물 그 용접이 끝나고 난 후에 그 프로그램에 대한 로그 파일을 뽑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길이가 길다라는 말씀이 많으신데 그런 경우에는 아마 한글로 세팅이 되어 있을 거고요. 이 독일에서 아직은 뭔가 수정을 하고 있지만 이 지금 한글 폰트가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아서 이미지 타입으로 지금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있을 경우에는 그거에 맞게끔 좀 해결이 됐다라고 하면은 지금 사용하고 계신 180SW들 다 적용될 수 있게 저희가 좀 배포를 할 예정인 거고요. 그게 좀 길어서 불편하시다 하시면 지금 세팅되어 있는 것처럼 잉글리시로 바꿔주시면은 그 프린트 길이가 현저하게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세 가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종종 또 키보드 사용하시는 업체에서는 키보드가 미국 키보드로 되어 있는데 기본 세팅이 독일어 키보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는 키가 내가 이 자판에서 보고 있는 키랑 알파벳이랑 좀 다르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키보드 선택을 하셔갖고 지금 사용하시는 키보드에 맞게끔 그 언어에 맞게끔 세팅을 해주시면 금방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윗 메뉴들 중에서는 이제 서비스, 부가 기능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부가 기능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용접기를 운영하시면서 한 번씩 써볼 만한 그런 장비들이 이 기능들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냉각수 배출, 그리고 모터 회전 속도 보정,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서비스 상태창. 네. 주로 사용하는 이 전체 메뉴를 다 사용하는 건 아니고 주로 사용하는 메뉴 딱 세 가지입니다. 서비스 상태창, 모터 속도 보정, 그리고 냉각수 배출. 이 냉각수 배출 같은 경우에는 누르게 되면은 냉각수를 배출한다 라는 지금 메시지가 뜨고요. 메시지가 뜬 상태에서는 이 펌프가 자동적으로 강제 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냉각수 아웃라인 쪽이 빠져 있고 인라인 쪽만 열려 있는 아웃라인은 열려 있고 인라인 쪽에는 냉각 호스가 꽂혀 있고 이런 식으로 라인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말통 같은 걸 받쳐놓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실제로 이 냉각수를 빼는 기능도 있지만 연장선을 길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연결해 놓은 상태로 강제 순환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연장선을 사용하시는 경우에 그 냉각수의 점도가 높아져 갖고 그 흐름, 유량 자체가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걸 사용해 주시면 조금 더 유량 확보가 빠르게 될 것 같고요. 뭐 기타 예열하는 그런 시간들이 추가적으로 필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점도가 낮아진 냉각수를 좀 활발하게 순환시켜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야드에 뭔가 이렇게 보관되어 있던 장비다 이러면은 이거 한 번씩 돌려주면서 계속 순환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고 여러 번 테스트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냉각수 유량이 올라오게 되면은 그때 용접을 진행하시면 문제없이 용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처럼 이게 냉각수 배출이라는 그 문구가 나오고 경고창이 떴는데 이 냉각수 배출 한 사이클당 한 30초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돌고 나면은 이렇게 사라질 텐데 사라지고 나면은 1회 순환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때 한번 테스트를 돌려보시고 정상 작동하는지, 또 한 번 더 돌려보시고 정상 작동하는지,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냉각수 흐름에 대한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터 회전 속도 보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경보창이 뜹니다. 그래서 현재는 헤드가 꼽혀 있지 않는 상태라서 바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 창이 뜨고 나면은 일단 헤드에 간섭물이 없는지, 그 회전부에 간섭물이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바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얘를 누르게 되면은 자동으로 로터가 홈 포지션으로 들어갔다가 천천히 진행을 하면서 이 모터에서 전달해주는 토크가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서 측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한 값이 예를 들어서 100ml/min 이라고 하면은 그 입력값이 정상적으로 출력되는지에 대한 보정을 계속하는 거고요. 이 보정치 같은 경우는 퍼센티지로 나오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 그 안에만 안착하면은 이상이 없다라고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보정이기 때문에 여러 번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0에 수렴하는 값이 나올 텐데요. 그 값이 3% 그리고 마이너스 3%총 범위로 치면은 6% 정도의 범위 내에 안착하게 되면은 정상 작동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 수치를 벗어나고 뭐 한 50% 이상, 60% 이상 또는 뭐 100%, 1000%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모터를 돌려주기 위해 부속으로 붙어 있는 PCB가 또는 코일 저항 같은 경우가 조금 고장이 나 있는 상태여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 지능테크로 연락을 하셔갖고 조치를 받으시면 빠르게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헤드가 꼽혀있지 않는 상태여서 아니오를 누르고요. 하게 되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 얘를 누르기 전에 간섭물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그 후에 얘를 누르셔갖고서 정상 회전 한 바퀴를 할 수 있게끔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결론적으로는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3%까지 총 6%의 허용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안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 지능테크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서비스 상태창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수리가 필요하거나 뭔가 현장에서 용접이 안 된다거나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저희가 이 창을 열어주시고 어떤 뭐 노란 기둥 쪽에 뭐 중간에 있는 실드 가스 플로우 시프트 뭐 이런 스위치 이런 것들을 수치 나오는 수치를 불러달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지금 디지털 신호들이나 그리고 아니면 아날로그 신호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얘가 작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뭐 현장 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문제가 되는 현장에 출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수리를 하기 전에 부품에 대한 수급 같은 거를 위해서 좀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아마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것들이 키 버튼들, 헤드에 있는 버튼들이나 본체에 있는 버튼들이 안 눌릴 때, 안 눌린다고 하면 눌러도 반응이 없을 때, 그럴 때 연락이 가장 많이 오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뭐 저희가 뭐 노란색 컬럼에 있는 뭐 두 번째 홈키가 어떻게 지금 되나요? 또 뭐 홈 스위치가 0입니까 1입니까? 아니면 뭐 웰드헤드 버튼 중에서 뭐 소프트키 1번이 어떻습니까? 2번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쭤볼 텐데요. 그거에 맞게끔만 대답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나서 수리 담당 직원이 그에 대해서 대처를 조금 더 빠르게 드릴 수 있고, 또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한 그런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도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어서 최대한 빨리 증상을 해결하고 용접 작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대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뭔가 상태창을 켜놓고서 통화로 해결이 됐다라고 하시면은 상태창을 끄셔야 되는데, 그거는 그 똑같이 서비스 상태창 한번 더 눌러주시면
이렇게 꺼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은 지금 이 저희 오비탈럼사의 스마트 웰더 180SW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다룰 수 있는 그런 레벨이 되신 거라고 뭐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들이라든지 뭐 추가적으로 실제 현장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방문해서 교육을 받으시고 싶으신 그런 분들은 저희 댓글이나 아니면은 저희 공식 메일로 연락 주시면은 원하시는 대로 좀 교육 드리고 그리고 좀 어려우신 부분들 풀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영상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심화적인 내용을 다루고 싶으시면 꼭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